전설야당 경상감사 정만석의 명판결 백안시하다 오원 18세기 초 호남에 이종환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마고 친구 정일중이 몹시 가난하게 사는 형편을 안타깝게 여겨 끊임없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언제든 정일중이 놀러오면 싫은 기색 없이 후하게 대접했고 돌아가려 하면 만류하며 더 지내도록 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그렇게 지내니 우정은 절로 보타웠습니다. 내가 발로꾼이 같아서 면목 없구먼. 발로꾼이는 일정한 일 없이 공연히 놀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이르는 우리말입니다. 어느 날 정일중이 스스로 한심해하며 이처럼 말하자 이종환은 그렇지 않아도 할 말이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릇 궁하면 통하는 법이거늘 제 몸 건사할 궁리가 있지 않겠는가? 맨손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정일중이 힘없는 얼굴로 바라보자 이종환은 자신이 밑돈을 대주겠다면서 천냥을 내주고 도붓장사를 권했습니다. 도붓장사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물건 파는 일을 뜻하며 정일중에게 녹살과 말재주가 있음을 감안한 권유였습니다. 알겠네. 기꺼이 발품을 팔아서 해보겠네. 이종환의 격려에 힘입어 정일중은 즉각 장사에 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정일중은 마을마다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간파하여 물건을 팔았고 이종환의 예상대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일이 즐거웠고 돈을 많이 버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정일중은 마을에서 으뜸다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이종환의 가세는 이상하게 점점 기울더니 급기야 초년의 정일중처럼 가난해졌습니다. 이종환이 망설이다가 정일중의 집을 찾아가자 정일중은 따스하게 맞이하며 잘 대접해 줬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더 찾아가자 백안시했습니다. 중림 7년 중 한 명인 완적이 반갑지 않은 손님에겐 흰자위를 드러내고 반가운 손님에겐 맑은 눈으로 대한돼서 유래한 말인 백안시는 남을 없인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흘겨봄을 의미합니다. 여보게 내가 왔네. 이종환이 대문을 들어서며 인기척을 냈으나 정일중은 냉랭하게 대하다가 나중에는 귀찮아했습니다. 이에 이종환은 울분을 느껴 말했습니다. 당초 자네 신세가 어떠했는가? 자네 형편을 불쌍히 여긴 내가 천냥을 주어 이런 부를 이루게 해주었건만 이제 도리어 은혜를 원수로 여기는가? 그렇다면 내 본전을 받아야겠으니 돌려주시게. 이종환이 옛일을 들먹이자 정일중은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됐다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내가 발이 아프도록 발품을 팔아 돈을 벌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자네가 천냥 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어째서 관아에 올리지 않는가? 정일중의 뻔뻔한 대답에 이종환은 기가 막혀 잠시 말을 멈추고 상대를 쳐다본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호의를 베푼 것이었으므로 증서를 만들지 않았지만 지금 자네의 악독한 마음 씀씀이가 놀랍기에 돌려받으려 하네. 나는 자네에게 천냥을 빌린 사실이 없으니 그만 가보시랴. 정일중이 물리치자 이종환은 집으로 돌아가서 소장을 작성하고 전라 감령에 가서 청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감령은 그 사이 정일중에게 뇌물을 받은 터라 청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접수한다는 말로 거절당하자 이종환은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길에서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던 도붓장수가 그 모습을 보고 이종환에게 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종환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다가 도붓장수가 거듭 채근하자 그제야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정일중이라는 이름을 듣더니 도붓장수는 자기도 그에게 서운한 일을 겪었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언변은 좋은데 품성은 나쁘더군요. 그러면서 제3자가 들어도 몹시 분통한 일이니 명쾌한 판결로 소문난 경상감사를 찾아가 하서연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여기서 경상 가면까지는 꽤 먼 길인데 내 수중에 돈이 없어 갈 도리가 없소이다. 이종환이 체념하자
도부장수는 보찜을 풀어 8냥을 기꺼이 꺼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도부장수는 가던 길을 갔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종하는 남모르는 사람의 도움에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종환이 경상감룡을 찾아가서 하서연하자 감사정만석은 사연을 듣더니 화내지 않고 어진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도의 송사를 내가 어찌 막겠는가? 물러가라. 그리고는 몰래 하인을 시켜 이종환을 주막으로 데려가 접대하면서 자신의 분부를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으로 형리에게는 극형에 처해질 옥중도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전라도 어느 고을에 사는 정일중을 공범으로 끌어들인다면 내게 살아날 길이 생기리라. 도적이 그렇게 하자 경상감사는 전라감룡으로 공문을 보내 정일중을 잡아왔습니다. 경상감사가 직접 정일중을 신문했습니다. 내 이름이 도적의 공초에서 나왔으니 죽어 마땅하도다. 공초는 범죄 사실에 관한 죄인의 진술을 가리키는 말이고 경상감사는 도적이 정일중을 공범으로 거론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정일중은 어쩌면 도적의 한패로 몰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펄펄 죄를 부인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경상감사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듣자하니 너는 본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가닥없이 갑자기 부자가 됐으니 도적질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정일중이 몇 년 동안 도부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명하자 경상감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빈손으로 어찌 도부장사를 했단 말이냐? 천냥을 미천으로 도부장사를 했습니다. 그 말에 경상감사는 더욱 어이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정일중을 다그쳤습니다. 너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천냥이란 돈이 어디서 났느냐? 만약 말을 한마디라도 구겨내거나 확실히 증명하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감사의 호령에 정일중은 얼른 답했습니다. 친한 벗 이종환이 제게 천냥을 주면서 도부장사를 권했습니다. 정일중이 이종환에게 돈 받았음을 자백하자 경상감사가 확인하듯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친구 사이일지라도 오가기 힘든 큰 돈인데 지금 내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정일중은 다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무 고을에 사는 이종환을 불러 하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확인해 보겠노라. 일이 이렇게 되자 정일중의 목숨은 이종환의 말 한마디에 달린 셈이 됐습니다. 정일중은 옥에 갇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예상보다 빨리 이종환이 나타났습니다. 감사의 지시를 받은 하인이 이종환을 붙들고 있었던 까닭이며 두 사람이 대면한 자리에서 경상감사가 이종환에게 물었습니다. 저자에게 천냥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가? 이종환이 대답하기 전에 정일중을 바라보니 고개를 끄덕이며 어서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종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천냥을 빌려준 일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상감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꼼꼼히 양자에게 확인하고 정일중이 천냥을 갚은 후에야 도적 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 정만석의 명판결에 감탄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